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지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고 느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고요해져야 한다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말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쉬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까? 마음은 쉽게 피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몸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눈에 띄는 신호를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계속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지쳐갑니다. 멈추지 않으려는 힘, 놓지 않으려는 긴장, 그 모든 애씀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쉬고 싶다는 생각조차 마음의 나약함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생각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 계속해서 자신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사실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멈추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쉼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 존재의 의미가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 당신은 쉼을 공백으로 여겼고 멈춤을 패배로 받아들였으며 고요를 무와 혼동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쳐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단지 이미 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당신이 알아차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쉬는가를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왜 쉬지 못했는지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쉼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당신이 애써왔던 그 지점부터 말입니다.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우리는 함께 당신 안의 고요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쳤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문제일까? 아마 그렇게 묻기보다는 조용히 결론을 내리셨을 겁니다. 아직 부족해. 지금 멈추기에는 이르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결론은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멈추지 않는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 여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강함과 긴장은 종종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마음이 보내는 첫 신호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 그건 이미 많이 진행된 뒤에야 찾아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마음은 더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책임감.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을 성실함이라 부르셨을 겁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할 때 조금만 더 애들 다 클 때까지만 하셨지요. 일할 때 조금만 더 은퇴할 때까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 건강한데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하십니다. 성실함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마음의 피로는 오랫동안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피로는 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쉬지 않고 깨어있으려 할 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모됩니다. 마음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생각이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 방향도 갖지 않는 상태는 불안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실 때에도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생각을 점검하고 과거를 되짚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자식한테 그런 말 안 할걸.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떠올리며 다른 선택지를 상상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지?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미리 살아봅니다. 이 모든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저 늘 그래왔던 상태라고, 원래 마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기실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깨어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느슨해지고 아무 방향도 갖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고 아무 의미도 만들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사라질 때 마음은 서서히 숨을 가쁘게 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일도 계속 해내고 주변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과부하가 시작됩니다. 생각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 생각을 붙들 힘은 점점 가늘어집니다. 집중하려 하면 흩어지고 가만히 있으려 하면 불안해집니다. 쉬려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느낌이 스며듭니다. 여러분은 이 지침의 이유를 쉽게 찾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멈추면 안 된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친 마음을 더 밀어붙이셨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다그치고 흔들리는 감정을 단속했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의지로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약해진 거야. 나의 탓이야. 정신력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은 마음이 지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해졌다고 판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쉬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어느 날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이제 쉬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한번 쉬고 싶다는 감각을 외면했고 그 다음에는 그 외면이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마음은 쉬고 싶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거나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 신호를 보냅니다. 산만해지고 집중을 거부하고 같은 생각을 의미 없이 반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다시 떠올리고 끝난 일을 다시 재생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의지의 부족이라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더 단단해지면 해결될 문제라고,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반항이 아니라 도움의 신호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이미 계속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속도와 긴장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신호를 듣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쉼이 허락되지 않은 삶에서 쉼을 말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침묵당하니까요. 지금의 피로는 극복해야 할 약점입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온 마음의 정직한 요청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첫 숨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왔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충분히 넘치도록 애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했고, 그래서 더 쉽게 지치셨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너무 익숙해지셨을 뿐입니다. 그 설득은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애들 다 크면 그때 쉬지. 은퇴하면 그때 쉬지. 손주들 다 보면 그때 쉬지. 정당해 보였고 스스로를 나무랄 이유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애씀은 늘 선한 얼굴을 하고 옵니다. 게으름처럼 보이지 않고 도망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애씀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성실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분의 마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씀은 쉽게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애씀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정도 노력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시킨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계속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 반복해온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조금만 더 참자. 애들 위해서. 조금만 더 벌자. 애들 학교 보내야지. 조금만 더 견디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자. 가족 먹여 살려야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은퇴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 집착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요. 조금만 더 움직이자. 건강해야지. 조금만 더 참자.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은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셨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쓰셨으며 평온해지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 의도는 모두 옳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처음부터 불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애쓸수록 더 긴장했고 더 잘하려 할수록 더 쉽게 지쳤습니다. 애씀의 가장 깊은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어서가 아닙니다. 애씀은 언제나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다듬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늘 다음 순간에 있습니다. 애들 다 크면 그때 쉬지. 애들이 크면 손주가 생기고 손주 다 보면 그때 쉬지. 손주를 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건강할 때 조금만 더 하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고 조금 뒤에,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진 뒤에 쉼이 올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미래의 약속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지금의 상태에서 자신을 소모합니다. 지금 긴장한 채로 미래의 평온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쉼을 미뤄왔습니다. 항상 다음 단계가 남아 있었고 항상 더 나은 상태가 곧 도착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곳은 한 번도 지금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쉼은 늘 조금 뒤에 있었고 마음은 항상 그 직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씀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애쓰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애쓰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중하지 못할 때, 마음이 흐트러질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된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약해지나. 이 말들 속에는 자책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애씀은 때로 쉼을 방해하는 가장 정교한 장치가 됩니다. 평온해지기 위해 애쓰는 순간 마음은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습니다. 잘 쉬어야 하고 잘 내려놓아야 하며 제대로 평온해져야 한다는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명상을 해야 해. 마음을 비워야 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 기준 앞에서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쉬는 시간마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쉼마저도 성과처럼 관리하려 들 때 마음은 어디에서도 놓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조차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애쓰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명령이 될 뿐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의 애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애쓰고 있는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애씀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익숙한 습관입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정말 지금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이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건강해야 해 정말 더 애써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건강한 것입니까? 아직 할 수 있어 정말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쉬는 게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애씀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의 안내자도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지 못하게 붙드는 가장 정중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으시다면 그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선한 얼굴의 애씀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한다면 여기서 하려던 이야기는 이미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못했던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서도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언제나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크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처럼 소리치지도 않았고 절망처럼 여러분을 주저앉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두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자주 인식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항상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합리적으로 말했고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웠으며 조심해야 한다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쉬면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건강할 때 움직여야지. 이 말들이 두려움이었다는 걸 아셨습니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는 감각, 놓으면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 위험이 다가오는 듯한 묘한 긴장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려고 앉아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게을러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쉬는 순간 그동안 유지해온 모든 것이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태도, 가족을 위해 애써온 모습,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것은 단순한 일정이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책임의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라는 감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 나, 계속 가족을 챙기고 있는 나, 계속 건강을 지키려 애쓰는 나, 계속 쓸모 있는 사람인 나. 멈추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온 나 말입니다. 이 나가 멈추면 무엇이 남을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나는 누구지? 쓸모없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는 괜찮은 걸까? 생각이 느슨해지고 판단이 줄어들고 애씀의 긴장이 풀렸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통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나의 모습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항상 중심에 서 있던 관리하는 주체, 유지하려는 의지, 붙잡고 조율하던 목소리가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이 순간이 두려움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합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 멈추면 위험하다.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 건강 잃으면 끝이다. 이 말들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 말들 덕분에 계속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일하고 건강 지키려 애쓰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장 정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합리화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쉬면 안 되는 이유를 차분하게 나열하며 스스로를 설득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건강한데 움직여야지. 아직 자식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어. 아직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쉼을 계속 뒤로 미루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이유들 아래에는 언제나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놓으면 불안하다는 감정, 멈추면 불확실해진다는 감각.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두려움은 쉼을 게으름으로 바꿔놓고 멈춤을 퇴보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쉼을 선택하지 못하셨습니다. 선택하지 못했다기보다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나는 정말로 항상 유지되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이 쉬는 동안, 생각이 느슨해지는 동안,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로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잠시 주장하지 않으셨을 뿐입니까? 두려움은 쉼 속에서 자아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의 과도한 긴장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 항상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항상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것들이 잠시 풀릴 뿐입니다.
쉼은 여러분을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과도하게 조이고 있던 끈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느슨함은 처음에는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익숙한 긴장이 사라질 때 마음은 그 공백을 위험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더 크게 말합니다. 이 상태는 위험하다. 익숙하지 않다. 다시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 목소리를 자신의 생각이라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쉼을 향한 경계심이지 진실한 판단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반사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미래를 내세웁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야. 지금 쉬면 나중에 아플 때 후회할 거야. 지금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마음은 현재를 떠나 미래로 도망칩니다. 그러는 동안 쉼은 계속 연기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얼굴로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위험을 피하게 하면서 동시에 회복의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없애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없앨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믿어온 감정입니다. 평생을 두려움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움 덕분에 조심할 수 있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쉬지 못했던 이유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작용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쉬지 못한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구나. 아, 내가 멈추지 못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불안했기 때문이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두려움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쉼은 비로소 가능해질 준비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을 것입니다. 이제 쉬어도 될까? 조금 멈춰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마치 쉼이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만 가능한 일인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여러분은 마음을 살피셨을지도 모릅니다.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쉬어도 되겠지? 은퇴도 했으니 이제 쉬어도 괜찮겠지? 병원에서 쉬라고 했으니 이제 쉬어도 되겠지? 그러나 쉼은 허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허락해주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쉼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쉼은 새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성취되는 결과도 아닙니다. 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으나 여러분의 애씀과 긴장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나갑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쉼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가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고요는 지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요 위에 생각을 얹고 판단을 얹고 계획과 기대를 얹으며 쉼을 가려왔을 뿐입니다. 자식들 잘 지내나? 건강은 괜찮나? 내일은 뭐 하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고요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쉼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쉼을 얻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잘 쉬어야 한다. 제대로 멈춰야 한다. 이 시간에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명상이라도 해야 하나? 산책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은 쉼의 문 앞에 다시 긴장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쉬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쉼은 이 모든 평가가 잠시 멈추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쉼은 허락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고요해지려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쉬고 있는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층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각을 동반하지도 않습니다. 평온하다는 느낌조차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고 증명해야 할 대상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야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나는 건강해라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나는 쓸모있어라고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요를 지금까지 의미 없음으로 오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아무 성취도 없는 순간을 공백이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나 바로 그 공백이 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쉼은 무언가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에너지를 눈에 띄게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과도하게 쓰이고 있던 힘을 그만 쓰게 합니다. 계속 긴장하던 어깨, 계속 졸이던 마음, 계속 붙들던 생각, 이것들을 그만 쓰게 합니다. 그래서 쉼은 극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덜 조여 있고 생각이 덜 급하며 자신을 붙잡는 힘이 조금 느슨해질 뿐입니다. 이 미세한 느슨함을 여러분은 처음에는 불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긴장이 사라질 때 마음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되나?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불안은 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쉼이 낯설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쉼은 여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오래 붙들고 있던 긴장을 잠시 내려놓게 할 뿐입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이미 쉬고 있었던 순간들이 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숨 사이 생각이 끊기는 찰나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짧은 순간들. 창밖을 멍하니 보던 순간, 차 한 잔 마시며 가만히 앉아있던 순간, 손주 얼굴을 그저 바라보던 순간, 아침 햇살을 느끼던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들을 의미 없다고 지나쳐왔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쉼이 머물렀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쉼을 연습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쉬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발견은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며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를지도 모릅니다. 평온한 음악도 특별한 장소도 완벽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내쉬는 그 사이에도 쉼은 이미 있습니다. 그 발견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쉼을 허락받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쉬어도 될까? 조금 멈춰도 괜찮을까?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쉼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처음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평온이 찾아오지도 않고 분명한 안도감이 밀려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주 미세하게
늘 조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졌다는 감각만이 조용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느슨함은 기쁨처럼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취처럼 분명하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낯설고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느슨함과 함께 나라는 감각도 조금씩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나는 항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가장이야. 나는 엄마야, 아빠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야 해.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는 멈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멈추는 순간에도 다음 생각을 준비했고 쉬는 시간에도 쉬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생각을 점검하고 상태를 평가하고 이 시간이 올바른지 확인했습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게으른 거 아닐까?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이 역할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납니다. 판단은 즉각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은 덜 급해지며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도 희미해집니다. 마치 늘 전면에 나서 있던 존재가 잠시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묘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구조가 느슨해질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늘 단단히 붙잡고 있던 자아의 형태가 흔들릴 때 마음은 그 빈자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쉬는 동안에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은 계속 오가고 감각은 여전히 느껴지며 의식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무언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과도하게 주장하던 방식입니다. 늘 앞장서서 설명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던 목소리가 잠시 낮아질 뿐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쉬면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해석하지도 않고 모든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이 오도록 두고 불편함이 지나가면 그저 지나가도록 둡니다. 이때 생겨나는 힘은 무언가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되는 힘입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힘이 조용히 생겨날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슬픔이나 걱정이 잠시 스쳐가도 그것을 붙잡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관리해야 할 나가 잠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하지 않아도 존재는 유지된다는 사실을 마음이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슨함을 어떤 이는 공허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 중심이 없는 느낌, 붙잡을 것이 없는 감각 말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뭐지?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허가 아니라 과도한 밀도가 풀린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역할을 떠맡았던 나가
잠시 짐을 내려놓은 순간입니다. 그 짐에는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 항상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 항상 나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의무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하려는 순간 다시 나는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해.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이 느슨함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허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쉬면 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으며 자신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분명합니다. 오히려 존재는 더 가볍고 덜 흔들리며 덜 피로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가 강하게 서 있을 때만 존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나가 조금 물러날 때 삶은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순간을 내가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각입니다. 자식들 걱정을 놓아도 나는 여전히 좋은 부모입니다. 건강을 확인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아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없애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긴장이 될 뿐입니다. 다만 마음이 쉬는 순간에 나가 어떻게 느슨해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켜봄 속에서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조금 덜 해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느슨함이 여러분께 잠시라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여기서 하려던 이야기는 이미 다 한 것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느슨해졌을 때 여러분은 뜻밖의 지점에 도착합니다. 무언가를 해결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답을 얻은 것도 아닌데 더 이상 급하게 손을 뻗지 않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분은 특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노력하던 손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완전하지 않은 부분도 남아있으며 삶의 조건 역시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로운 순간도 찾아오고 걱정거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조용히 열릴 뿐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움켜쥐고 흔들던 손이 잠시 힘을 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상태를 처음에는 허전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마음이 갑자기 손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자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알 수 없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해야 하지? 잠들기 전에도 내일은 뭐 해야 하지? 언제나 무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고 판단해야 할 필요도 줄어들며 결론을 내릴 긴급함도 사라집니다. 마음은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을 다음 단계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여러분을 움직여온 습관적인 질문입니다. 자식들 뭐 해줄까? 건강 챙기려면 뭐 해야 하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 질문이 곧 힘을 잃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이상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떠오르지만 그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순간이란 모든 것이 완벽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불안이 영원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만들어내던 긴장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 왔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괜찮은가? 건강은 괜찮은가?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쉼없이 살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늘 검사받는 대상처럼 살펴지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더 나아질 수는 없나?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점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검하려는 주체가 앞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태를 관리해야 할 책임에서 잠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합니다. 고요해서가 아니라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생각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생각은 떠오르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식들 밥은 먹었을까? 떠올랐다가 지나갑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 떠올랐다가 지나갑니다. 내일은 뭐 하지? 떠올랐다가 지나갑니다. 감정도 일어났다가 설명 없이 사라집니다. 마음은 더 이상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는 이미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자식들을 챙기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좋은 부모이고 건강을 점검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며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순간은 특별한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부신 깨달음도 없고 분명한 변화의 선언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조용히 머무를 뿐입니다. 이 감각은 확신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우 소박하고 쉽게 지나칠 만큼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이 감각은 오래갑니다. 강렬하지 않기에 지치게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기에 마음을 다시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상상하지 않아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비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도 예전의 나와도 다른 사람과도 견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떤 기준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순간은 정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며 감정은 오르내립니다. 기쁜 날도 오고 슬픈 날도 오고 외로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붙잡아 고치려는 손길이 사라져 있을 뿐입니다. 흐름은 흐름대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매우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함이 마음이 가장 덜 지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태를 붙잡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잃을까 두려워 유지하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해. 다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유지하려는 순간 다시 문제는 생겨납니다. 붙잡으려는 손길은 언제나 긴장을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찾으려 하면 멀어지고 지키려 하면 긴장이 생깁니다. 다만 지나가듯 머물렀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다만 이런 자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무 문제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었던 순간, 무언가를 고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자리, 자식 걱정을 놓아도 괜찮았던 순간, 건강을 점검하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있던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그 순간, 이 기억은 다시 애쓰게 될 때, 다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있다고. 그것이면 이 여정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해진 답도 없고 손에 쥘 수 있는 깨달음도 없으며 삶이 달라졌다고 말할 만한 극적인 변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결국 답은 뭐지? 내 삶이 달라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얻지 않았기에 이 여정은 올바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통찰, 유지해야 할 상태, 잃지 말아야 할 깨달음 말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 이 깨달음을 잃으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해. 또다시 해야 할 것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줄 것을 요구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쥐고 붙잡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손을 비워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쉬고 있었습니다. 고쳐지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완성되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평생을 가족 챙기고 일하고 책임 다하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애씀과 긴장 속에서 쉼은 늘 뒤로 밀려났고 마음은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쉬지. 애들 크면 쉬지. 은퇴하면 쉬지. 이렇게 말하며 쉼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무 문제도 만들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었던 순간, 무언가를 고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자리를 여러분은 분명히 지나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던 순간, 차 한 잔 마시며 가만히 앉아있던 순간, 손주 얼굴을 그저 바라보던 순간, 아침 햇살을 느끼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쉬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애쓰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계획하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바쁘게 마음을 움직이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식 걱정하게 되더라도 괜찮고 건강 챙기느라 바빠지더라도 괜찮고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지치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다시 긴장할 수 있고 또다시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쉼은 어디 멀리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모든 움직임 아래 늘 함께 있던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쓰는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 자리는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마음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생각은 다시 많아질 것이고 판단도 다시 앞서 나올 것입니다. 내일도 자식 걱정할 것이고 다음 주도 건강 챙길 것이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제 조금 덜 서두를 것입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지금 이 상태로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는 감각을 어딘가에 조용히 품고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여정은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자리를 다시 알아보기 위해 존재했으니까요.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 순간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덜 무겁게 느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언제든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애쓰다 지칠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마음이 다시 무거워질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으시며, 앞으로도 괜찮으실 거라는 것을요. 마음이 쉬고 싶어 할 때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정직한 방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쉼표 하나라도 남겼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쉬십시오. 감사합니다.